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SNS와 관련된 오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오보의 역사 진행하면서 조선일보 오보 사례가 꽤 많이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빠지지 않았군요. 예, 고의는 전혀 아닌데 예. 자꾸 거론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 사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지난해 대선을 앞둔 9월 25일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회수 작가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죠. 예. 그때 박 후보가 이 자리에서 이 작가한테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작가는 거절하면서, 하지만 박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당시 사과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6일 뒤인 10월 1일에 이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요. 예. 자신을 비난하는 악플러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뒤에 조선일보가 바로 다음 날 기사를 내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혜수 씨가 야권 성향 네티즌들 향해 경고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이혜수 씨가 경고한 야권 성향 네티즌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확인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곧바로 이혜수 씨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조선일보가 자신이 야당 성향 악플러들을 겨냥해서 글을 쓴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지만, 예. 자신을 무례하게 공격한 악플러들은 여당 성향일 경우가 가장 많고, 자신에게 메일이나 트위터 같은 걸 한 번만 확인했으면은 이런 오보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플러들한테 공격받은 당사자인 이회수 씨가 네. 자신을 공격했던 악플러들은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그런 야권 성향의 악플러들이 아니라 네네. 여권 성향이 더 많다 이렇게 본인이 밝혔군요. 예. 네. 이회수 작가가 그 당시에 올렸던 악플러를 향한 경고의 트윗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좀 길지만 들어보면요. 알바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겠다. 예. 비열한 언사를 쓰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당신들이 추종하는 후보가 그 언사들 때문에 내 트윗 한 방으로 수십만 표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요, 여당 후보를 만나고 와서 악플이 쏟아졌다면, 네. 야권 성향의 악플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는 대선을 앞둔 좀 민감한 시기였고요. 네. 기사 하나로 대선 관련된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 어떤 시점과 그런 민감함을 고려했다면 당사자에 대한 취재가 좀 필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윗이 직후에 나온 것은 아니고 한 6일 정도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또 이혜수 씨는 보수향 네티즌한테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는 확인하는 직업인데 확인이 좀 부족해서 생긴 네. 오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유명인의 SNS 발언이 기사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배우 독고영재 씨와 관련된 오보도 있었죠? 예, 역시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7일 독고영재 씨의 이름으로 된 트위터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예.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원색적으로 좀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트윗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별똥별에서 온 사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박원숭 시장, 북한식 막가파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종북 좌파들의 선동에서 무너지게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당시에 헤럴드 경제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사닷컴들 그리고 인터넷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량 오보 사태가 되고 말았는데요. 예. 당시 독고영재 씨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 트위터 계정은 독고영재 씨를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자 계정은 곧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정보들, 사진들 이런 것들도 오보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SNS를 통해서는 사건 사고 현장 소식이나 사진들이 기성 언론보다도 훨씬 빨리 올라오죠. 예. 하지만 이것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오보 사태를 좀 빚게 되는데요. 올해 7월에 서울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였습니다. 당시 SNS에서는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는 소식들이 긴급히 퍼졌는데요.
가장 충격을 많이 줬던 것이 그 강남역의 한 맨홀에서 분수처럼 물이 역류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예.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은 그 인터넷 언론들이 받아서 보도했는데요. 뭐 경제지 온라인 그를 시작으로 해서요. 뭐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뭐 등등 온라인판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었습니다. 뭐 이를 두고 이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를 맹비난했던 강남 워터파크 보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서울시는 당시에 그 강남역에서는 전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예. 또 맨홀이 역류된 곳은 강남역 쪽이 아니라 신논현역 쪽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뭐 신논현역 쪽에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사진은 좀 다르다는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올라왔던 사진들도 당시 사진이 아니라 좀 몇 년 전 사진이었다. 뭐 이런 네. 해명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해 강남역 침수되는 일이 있어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때의 기억들을 자극하는 좀 예, 예. 뭐 좋게 보면 짓궂은 예. 나쁘게 보면 좀 악의적인 예. 그런 사진들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이런 SNS 오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도 종종 있습니까? 예, 외국에서 상당히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예. 일단 좀 약간 다른 케이스지만 화면이 컸던 사례라서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예. 그 세계적인 통신사인 AP가 트위터를 통해서 백악관의 의문의 폭발 사고가 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부상당했다는 속보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는 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직후라서 상당히 충격이 더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것은 그 시리아군이 AP 통신 트위터를 해킹해서 거짓 정보를 흘린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네. 그리고 또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씀드렸던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때 네. 그 당시를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 SNS가 용의자를 압축하는 데 상당히 큰 공로를 세웠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좀 엉뚱한 분들이 좀 지목이 돼서 고초를 치르기도 했는데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진이 찍혔던 한 그 살라 바룬이라고 하는 10대 소년이 그 용의자로 지목이 되면서 이를 또 뉴욕 포스트라는 타블로이드 매체가 SNS를 이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결국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누명을 벗었고요. 뉴욕 포스트는 경정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때 뭐 CCTV 관련한 기사였던 예, 거예요? 그렇죠. 그 CCTV에 배낭을 메고 그 사건 현장에 서 있는 사진들이 그 용의자로 지목이 된 겁니다. 예. 자, 이 SNS와 관련된 오보의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확인을 안 한 기자입니까? 아니면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는 SNS의 문제인 겁니까? 예, 뭐 SNS상에서는 물론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그 뉴스 소스의 정확도는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좀 검증해야 될 문제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소셜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의 차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전파력이 강하지만 그 부정확할 수 있고, 예. 기성 언론은 뉴스의 유통 속도에서는 처지지만 정확성을 가지면서 상호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언론이 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SNS의 한계 탓으로 미루는 것은 좀 책임 전가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언론이 잘못을 해놓고도 그 책임을 SNS에 전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요? 재작년 말에 그 김근태 고문이 위독할 당시에 네. 그 별세하기 전에 별세했다는 오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YTN의 잘못된 자막을 연합뉴스가 받아서 네. 이제 오보가 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러한 좀 잘못된 소문들이 SNS를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좀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보는 언론이 냈는데 그 책임은 SNS에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작은 매체일수록 트위터를 직접 인용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런 거죠? 그 문제가 되는 언론들은 대부분 인터넷 매체들인데요. SNS와 관련해서는 그 대부분의 매체들이 취재 인력이나 인프라가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네. 이것은 좀 주요 신문사, 닷컴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인데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고요. 적은 인력으로 속보에 매달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취재나 확인이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은 대부분 인터넷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그 광고 수익이 중요한 수익원인데요. 예. 트래픽을 올리려면은 좀 더 빠르고 자극적인 뉴스가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트위터에 올라오는 실시간 뉴스가 상당히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트위터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사실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죠. 네네. 이것 때문에 SNS는 뭐 기성 언론에 비해서 매우 위험한 매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언론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뢰도를 인정하고 믿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신문에 나왔는데 방송에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하면 크게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SNS는 사실 보는 분들이
어떤 일정한 경계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물론 유해한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는 언론보다는 덜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가려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보에 관한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